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며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삶도 정답은 없으며 모든 선택은 각자의 사정과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젊을 때는 이상하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내가 참지 뭐.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그렇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살다 보면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머리가 희끗해질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인생 왜 이렇게 허전하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는 혼자인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참고 산 인간관계 때문에 말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옛날 동네에 김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죠. 회사에서는 늘 말이 없었고 집에서는 늘 참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도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그렇게 넘겼고 형제들이 부탁을 해도 내가 좀 도와주지 하면서 돈도 빌려주고 일도 대신해주고 친구들이 술자리에 불러도 몸이 피곤해도 나갔습니다. 괜히 안 나가면 사람들이 서운해할까 봐서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고 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참고 사는 거지?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은 안 물어보지? 처음에는 그 생각을 스스로 눌러버립니다. 내가 속 좁은가 보다. 내가 어른이니까 참자. 그런데요.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쌓일 뿐입니다. 김노인도 그랬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이었죠. 식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편하게 해주지 않지?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고 형제들은 여전히 부탁만 했고 친구들은 여전히 술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날 김노인은 처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좀 그만 참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평생을 참고 산 사람은요. 막상 참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참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평생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어렵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저러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다 해주더니 이제는 사람이 변했네. 참 이상하죠. 평생 참고 살았는데 딱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더 괴로워집니다. 참고 살자니 마음이 너무 지치고 이제는 나답게 살자니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어느 날 김노인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죠. 낙엽이 바닥에 가득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죠? 김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할머니는 그냥 웃었습니다. 이 나이 되며 표정 보면 다 보여요. 김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말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김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맞는데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참고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라고 믿거든요. 하지만요. 할머니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결국 자기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참는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이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 한쪽만 참고 살 때입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습관이 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지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솔직해집니다. 젊을 때는 참고 살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참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김노인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 하나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만 덜 참고 살아볼까? 그게 아주 작은 생각이었지만 그 사람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사람은 말년에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평생 참고 살던 사람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만약 우리가 지금도 누군가에게 맞추며 억지로 참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요?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평생 참고 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좀 싫은데 오늘은 쉬고 싶은데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에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냥 내가 맞추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이상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김노인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싫어하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했고 혼자 걷는 것도 좋아했고 조용한 저녁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늘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하면 술을 마셨고 가족이 어딜 가자고 하면 거길 갔고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자식이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요즘 낚시 다닌다. 요즘 산책한다. 요즘 책 읽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때 김노인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있지 뭐. 그냥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이 흐릿해집니다. 마치 안개 낀 길처럼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사실은 세월이 빨리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지 않았던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김노인은 그날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옛날 사진 상자를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어딘가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노인은 분명 웃고 있는데 지금의 자신은 그 웃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웃었나?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김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안 했다는 건 사실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합니다. 싸울 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한쪽은 계속 맞추고
한쪽은 계속 받는 관계.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에서는 균형이 무너진 관계. 사람 관계는 저울과 비슷합니다. 한쪽이 너무 오래 내려가 있으면 결국 저울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참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있으니까 마음도 버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도 체력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눌러둔 감정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화가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하지만 사실은 변한 게 아닙니다. 이제야 진짜 마음이 나온 것뿐입니다. 김노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나갔던 술자리를 어느 날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나와라.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어디 아프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너는 항상 나와야 하는 사람 이라는 뜻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던 걸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속에는 이런 뜻도 숨어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깨닫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과 내 인생을 잃지 않는 것은 가끔 같은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내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사람이 평생 참고 살면 주변 사람들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신은 조금씩 자기 인생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남의 인생에 맞춰 살았다는 걸. 그날 밤 김노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어딘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평범한 밤에 김노인은 처음으로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지?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진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누군가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했을 때입니다. 나는 왜 참고 살았을까? 나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이 질문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평생 참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마음을 말하면 그 인간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평생 참고 살다가 처음으로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꼭 한번 겪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조용하고 늘 맞춰주고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번에는 내가 좀 힘들다. 그건 내가 하기 어렵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기보다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김노인도 그 과정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있냐? 예전 같으면 김노인은 이유도 묻지 않고 알았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는 내가 좀 어렵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이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김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다. 그 말은 굉장히 평범한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 참고 살던 사람에게는 아주 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선택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형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러냐? 그 말 속에는 조금의 서운함과 조금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묘합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익숙한 역할이 오래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늘 부탁하는 사람, 누군가는 늘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는 늘 말하는 사람, 누군가는 늘 듣는 사람. 그 역할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걸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역할이 바뀌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김 노인은 그날 밤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던 사람은 거절을 해도 이상하게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김 노인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며칠 전 만났던 그 할머니가 또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웃었습니다. 오늘도 생각 많으신 얼굴이네요. 김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거절을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김 노인이 웃었습니다.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오래 반대로 살아왔거든요. 김 노인이 물었습니다. 반대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을 뒤로 두고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게 오래되면 내 마음을 챙기는 게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오래 해온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심지어 그게 힘든 방식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살지 뭐. 하지만 문제는 그 예전 방식이 이미 마음을 너무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을 말하며 살 것인가? 김 노인은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후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 말이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기가 편합니다. 그 말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들렸습니다. 부탁하기 편한 사람. 그 말은 어쩌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 노인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편한 사람. 그런데 그 말들 사이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사람이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배려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계속 사라진다면 그 인생은 어느 순간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말할 곳이 없을 때 생깁니다. 김 노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말해보자.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고 가기 싫은 자리는 가지 않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또 한잔하자. 김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나갈게.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튕기냐?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집에 있고 싶다. 전화가 끊긴 뒤 김 노인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이렇게 편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쩌지? 사람은 관계를 잃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내 마음을 계속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일까요? 김노인은 그 질문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잃는 걸 두려워해서 내 인생을 조금씩 포기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답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김노인의 인간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이해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노인은 알게 됩니다. 평생 참고 산 인간관계가 말년에 왜 무너지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평생 참고 살다가 조금씩 자기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저래? 하면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지되던 관계가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김노인도 그 과정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대부분 반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찾는다는 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내용의 대부분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야, 시간 좀 있냐?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있냐? 잠깐 나와라. 그런데 정작 이런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 차이를 김노인은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참 오래 걸려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해주는 역할 때문인지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누가 찾으면 그게 그냥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사람 때문에 이어졌고 어떤 관계는 습관 때문에 이어졌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동네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혼자 밥 먹는 게 왠지 좀 쓸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용히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젊을 때는 바빴고 중년에는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 사이에서 늘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있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도 이제 늙었나 보다.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노인은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늙어서 사람들을 피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사람들에게 맞춰 살았던 걸까?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회사에 참 직설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할 말은 꼭 했고 싫은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까다로워. 그때 김노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은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조용히 참고 웬만하면 맞춰주고 괜히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직설적인 사람은 지금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단순하고 편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했고 좋은 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기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김노인의 관계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에서는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았던 말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삼켜버린 감정들,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치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참고 삽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이렇게 말하며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씩 자기 마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김노인은 후자 쪽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회사 동료였습니다. 야, 이번 주에 모임 있다. 나와라. 김노인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갈게. 동료가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김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은 좀 조용히 지내고 싶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사람 됐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 됐다. 그 말이 농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그 말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답게 살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지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았을까? 김노인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참고 살면 관계는 오래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조용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조금은 같이 살자. 그건 누군가와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빼놓고 살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각이 앞으로 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는 참 이상해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처음으로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노인은 알게 됩니다. 평생 참고 살던 인간관계가 왜 말년에 무너지는지, 그 이유가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에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김노인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 사람이 말년에 정말로 후회하는 인간관계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조용히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김노인도 그 질문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질문을 하면 후회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어디인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되돌아볼 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계속 후회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금 다르게 살아볼까? 그 생각을 조금씩 실천하는 길입니다. 김노인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노인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가 또 보였습니다. 이제는 서로 가볍게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김노인이 잠깐 웃었습니다. 사람을 잃을까봐 평생 사람들한테 맞춰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람을 잃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김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답게 살기 시작하면 멀어집니다. 그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그 방식으로만 유지되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김 노인은 한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평생 같은 모습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김 노인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이유, 사람이 떠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은 말도 삼키고 마음도 숨기고 괜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참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서로 알고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김 노인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컵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항상 누군가에게 맞추고 있던 모습. 그때는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이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내 시간이구나. 며칠 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요즘 뭐하냐? 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냥 산책도 하고 책도 좀 보고 있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야, 너 요즘 인생 즐기네. 그 말에 김 노인은 같이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조금 어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생을 즐긴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싼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큰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조금 편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김 노인은 공원을 다시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다. 그건 나쁜 인생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생각 뒤에 이런 말이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나도 조금 같이 살자. 사람은 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이미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솔직하게, 조금 덜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 인생 나쁘지 않았네. 김 노인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참기만 하며 살지는 말자. 이제는 내 마음도 같이 살자.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어딘가에서 조금씩 참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평생 참고 살면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사라진다면 언젠가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것보다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걸 잊지 않는 것.
크게 말년에 후회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최작 AIR의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